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차 치열하게 선발급 왕중왕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번강 선수가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좀 착순권 선정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왕중왕전에서 정하전하고 구봉강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머리였었는데 연이틀 잘 탔었던 정하전을 선택했습니다. 정하전의 구봉강, 정하전의 이상현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구봉강의 이상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6월 30일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등급 사정 심사가 지난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7월 달에 항상 등급 사정 심사로 인해서 강급자들이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회차는 또 6월 30일이 첫날이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등급 사정 심사 결과로 인해서 강급자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경주에 오도환, 3경주에 손영호, 4경주에 임영환, 5경주에 박동수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깝깝한 선수들입니다. 임영환은 그래도 우수에서 자력 승부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디안, 손영호, 박동수 깝깝하죠. 물론 오디안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게 선행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최유선, 유상용, 임용환,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선 첫 번째로 최유선하고 박종욱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유선이 양환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갔고 시속감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박종욱은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기봉, 신우삼, 용석길, 김경태, 오디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기봉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고 시속이 느려지면서 신우삼은 마크로 2차권, 용석길은 저치기 승부로 대어를 넘어섰는데 시속 자체가 빠르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디안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유상용, 임범석, 이종필, 손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유상용의 시속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종필이 저치기 노려봤습니다만 외선으로 밀려났었고 임범석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한상원, 신영국, 박효진, 신우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상원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박효진은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영환, 김석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임영환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김석호는 마크에 주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유정하고 주성민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별다른 위치 변동은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효선, 유상용, 임영환,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오디안이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입니다. 오디안 입장에서는 고광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 같고 최선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죠. 윤영수와 역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이우정 입장에서는 김규봉, 김종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디안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최선을 활용해 나가고 고광종, 윤영수 수가 옵니까 마크에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영수가 앞선을 잡고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에서 아무래도 비파 선수들이 장악해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이우정이라든지 김종성 여기에 이 김규봉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 최유선이 나름 시속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유선이 힘을 쓰고 오디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짧게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우선이 힘으로 버텨내기엔 아직까지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고광종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칫 오디안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고광종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몸 상태나 컨디션,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선발급 적응이 끝난
고강정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순까지 함께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우정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13기 동기생이라는 점, 8월 공연하고 8년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 이우정이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최우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우정이 먼저 때려주고 오대환이 넘어서는데 이우정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13기이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6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최우선하고 오대환, 고강정, 윤영수 순으로 초반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우정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종성이 쫓아가거나 김규봉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김종성 직전 부산 경주 때 저치기 나서면서 깜짝 우승 결승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성이 그렇게 잘 타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최근 들어서 죽수다가 고전했었던 김종성, 이우정이 땡겨만 준다면 김종성과 전략적 연합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이 끌어내주고 2번이 젖히고 김규봉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비팝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3번 노림수로 가져는 갈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대환이 최우선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고강종과의 동반 입상이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은 40%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급자 오대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강급부 첫 출전이라는 점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2호나 2, 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6번과 4번이 연합 이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수 완승도 가능할 것 같고 파업서들과 비파업서들의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5, 4나 5인데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왕중왕전 출전했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민상호, 전반적인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민상호가 과연 정주성과 적극적인 연합을 펼쳐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하고 정민석의 부친이 정주상이죠. 경북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노조에 가입된 선수들은 아닙니다. 한국 프로사이클 협회에 가입된 비노조 선수들이죠. 그 점 때문에 민상하고 정주상 적극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주상이 때려주고 민상호가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2번이 뒷자리를 4번이 마크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주성이 마크보다 힘을 쓰는 2번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한기봉도 그렇고 김석호도 다리, 그러니까 직선에서 추임 날 때 보면 양쪽 다리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경주를 주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로만 힘을 쓰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습니다. 예전에 김석호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전 민상호 입장에서는 정주성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보여요.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마크도 가능하고 힘을 쓸 수도 있는 정주상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상도 요즘 신났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또 우수까지 우수에서 우수까지 올라오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친인 정주상도 같이 덩달아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석호가 2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간다면 쫓아 나설 수 있죠. 따라는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4나 27 전 2번 4번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7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기봉이 때려주고 김석호 여기에 손주영이 때려주고 김석호 한기봉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강급 후 죽쓰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손주영이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가 있고 한기봉도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어요. 경제 중심은 김석호가 막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달이 많이 들어진다면 7번하고 6번, 7번하고 5번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 7번하고 6번은 아무래도 파업선들의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싶은데 한 3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7호하고 76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민상호가 취입 선수가 아니죠. 저측이나 선행 승부까지 갖춘 선수예요. 정주상을 협곡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 이만큼 전 2번 4번 쪽 2번 7번은 차선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패선 손영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영호가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출전이다가 손영호가 또 승부 타임이 상당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패선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손영호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패선 먼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효진이 힘을 쓰고 김경태, 신우삼, 김재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효진을 상대로 직선에서 김경태가 신우삼 때문에 승부거리를 짧게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손영호 빠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경상권입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을 좀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50% 이상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영호가 너무나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2, 3이나 2호 경주권, 2, 3이나 2호 경주권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2, 3, 2호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손영호가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2번 김경태와 전략적인 타협이죠. 신우삼하고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3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겠고 전형적인 마크 취평이란 점, 득점은 높긴 합니다만 득점만큼 재기랑 발이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요즘 선발급도 선발급이 아닙니다. 예전의 선발급이 아니에요. 우수급에 준한 선발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패선 7위하고 7-3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배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2-3하고 2-5를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손영호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예 빠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과감한 승부 삼복승에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오대환 있고 손영화가 있고 이명환이 있고 박동수가 있는데, 강급된 4명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명환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크 추병 선수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오대환, 손영호, 박동수 짧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이명환은 자력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선수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명환 입장에서 신앙을 배제하고 견준형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타종존으로 이명환의 뒤를 빼앗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칫 이명환이 타종부터 신나게 달리면 신장우도 편안하게 쫓아갔을 때는 취입이 나오죠. 차가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신영우가 취입력이 좋기 때문에 박정욱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죠. 박정욱도 아직까지는 기복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잘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을 놓고 본다면 이명환이 월등하죠. 김병도 활약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과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는 게 강자가 빠져야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명환이 선행력은 갖췄어요. 하지만 자력 능력에서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2번의 선행을 6번이 몰고 가고 3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명환 4번 몰고 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김병균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6번하고 3번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3하고 6입니다. 6-3하고 6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명환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신양화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이명환이 자만에 너무나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잡힐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동수가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명중하고 주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동수하고 주성민은 창원 A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박동수가 노련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선에서 화려하게 나갈 만한 선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반면 임범석은 유상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이주야도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여기에 박경태도 기습작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범석, 유상용, 일산팀 협공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박동수가 재기량 발휘에 나가면서 득점 높은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일산팀 선수들에 의해서 박동수가 고전을 맺지 못할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동수 입장에서는 빼앗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범석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취입 나서는 아무래도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이죠. 4번이 노골적으로 2번을 뒤에다 붙이면서 꽝꽝꽝 묶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동수가 우수해서 마크 취입밖에 보여준 게 없죠.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성민과 창원 A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성민의 컨디션보다는 아무래도 김명중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동수가 전형적인 마크 취평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일산팀 협공의 동반 입상이에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아가 23주 만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힘이 좋은 선수예요. 앞만 보고 달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이죠. 일산팀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파업선도 완승도 공략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노련한 박동수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경주도 아닙니다. 유상용도 때려도 시도감이 어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 취입발 대결이라고 한다면 몸싸움 능력에서는 박동수가 얼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임범석과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